2026년 4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한 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휴전은 가능한가? 그러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은 그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재안을 양측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달과 수용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파키스탄이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배경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 중인 파키스탄 병력, 그리고 사우디가 본격 참전할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는 군사 합의가 존재합니다. 파키스탄의 중재는 선의가 아니라 자국의 안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봐야 합니다. 이란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혁명수비대는 파키스탄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외무부 역시 미국이 제시하는 형태의 평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월 28일 충돌이 시작된 이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란의 입장에는 단 한치의 변화도 없습니다. 이 지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란의 핵심 군사력, 미사일과 드론 전력의 50% 이상이 여전히 온전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수주 동안 모든 것을 파괴했다, 재건은 불가능하다는 발언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정보당국의 자체 평가는 절반 이상이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미국이 수행해온 작전의 가성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란의 지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란 국토의 상당 부분은 화강암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란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이 화강암 산맥 내부에 대규모 지하기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수백 미터 안반 아래에 무기 저장소, 미사일 발사 시설, 드론 경납고를 분산 배치한 것입니다. 벙커버스터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를 들여다보면 답은 명확해집니다. 벙커버스터는 수십 미터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분산된 수많은 지하시설을 하나하나 타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란의 면적은 164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7배입니다. 게다가 이란은 미국의 정찰위성 감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 미사일 발사대와 모형 장비를 실제 시설과 혼합 배치해 놓았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정밀 타격이 풍선 하나를 터뜨리는 결과로 끝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의 미사일 체계는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발사 플랫폼을 다수 운용하고 있습니다. 화강암 터널에서 나와 발사한 뒤 정찰위성이 포착할 때쯤 다시 진입하고 다른 출구로 이동합니다. 입구를 봉쇄하더라도 후문과 비상 통로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완전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번 작전 중에도 입구가 타격당한 뒤 수시간 내에 내부 장비를 통해 재개통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이 구조적 현실 위에 지난 주말 매우 주목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군 F-15 전투기가 이란 영공에서 격추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제공권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전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탑승한 2명의 장교 중 1명은 7시간 만에 구출됐지만 나머지 1명의 구출에는 수백 명의 병력과 수십 대의 항공기가 동원되어 이튿날 새벽에야 완료됐습니다. 구출 작전 과정에서 투입된 C-130 수송기 2대가 현장에서 자폭 처리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미국 측은 기계 고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 현 시점에서 검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작전이 결코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도 공세적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8시간 최후 통첩을 발표했고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타격하겠다는 경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럽 동맹국들의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전쟁 수행과 외교를 동시에 흔드는 이 접근 방식이 과연 효과적인 전략인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란의 군사 인프라는 지형적 이점 위에 수십 년간 구축된 것으로 단기간의 공습으로 무력화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둘째, 제공권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의 작전 리스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양측 모두 물러설 공간이 없는 구조에서 휴전의 실질적 조건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국면에서 대한민국이 주목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 충돌이 장기화될수록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은 커지고 한미동맹의 전략적 부담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는 방식이 앞으로의 국제 질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